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일단 첫 번째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지금 케빈 워시 이 사람이 조금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조금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시향,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 관련, 네 번째 알트코인 순환 랠리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케빈 워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텔레그램 멤버십 연방에 조금 중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던 걸 조금 공유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일단 첫 번째로 강한 달러를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싫어하는 매파 성향이 강한 인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과도한 공급이었다 비판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는 인하를 해야 하고 연준의 자산 규모는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금리는 내리되 유동성은 타이트하게 관리, 이게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비트코인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유이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유동성이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 이렇게 적어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 월가 출신 드라켄 밀러 제자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주식은 조금 더 올라갈 요소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선임되고 나서 주가를 보라. 미국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자주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가 상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임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나 민간 부분 출신이기 때문에,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금융권 규제 완화를 중요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지금 SLR 규제 완화, 이게 정확히 장착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 정확하게 장착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형태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나 AI와 생산성, 그러니까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저물가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즉 현재는 시장이 체질이 바뀔 것이니, 물가가 점점 저물가로 바뀔 것이니 물가가 오르더라도 금리는 인하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런 명분을 내세워 금리 인하를 유도할 인물이기도 하다는 뜻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빠지는가? 유동성에 대한 타이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금리는 인하를 해야 된다 외치지만 유동성은 관리해야 된다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케빈 워시가 임명되면 유동성이 타이트해지겠구나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승하며 금과 은이 최대 하락폭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 금과 은이 조금 올랐던 이유,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랐던 이유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에서 화폐 평가 절하에서 나오는 트레이드에서 수혜를 본 겁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케빈 워시가 등장하니까 최대 하락폭이 나온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레버리지 시장, 즉 미래의 수요 자산,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먼저 불안해하고 과도하게 빠지는 시장이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정말 워시라는 인물이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조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긴축을 하거나 유동성을 조금 타이트하게 한다면 연준 위원들이 반대표를 무조건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연준은 책무가 있어요.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조금 컨트롤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걸 위반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 결국 연준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연준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대표일 한 명뿐이다. 연준은 결국은 투표를 인해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케빈 워시도 12명의 투표권자의 한 명이다라고 말을 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유동성을 안 풀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7월 달부터 그리고 11월 달 단기채 매입이 연준에서 나타날 것이다 한 부분인데, 은행들의 유동성 고갈 문제가 나왔죠. 그 부분은 은행들의 자금 부족으로 SRF 금리가 단기간 발작하는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연준에서 단기채 매입을 진행한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안정장치를 달아주지 못하면 은행들의 파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공존되기 때문에
과연 얘가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그게 조금 의문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자기가 그 인플레이션 올랐을 때는 연준 위원장을 조금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렇게 까는,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 돋보이는,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만큼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 위원들끼리 결국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건데, 워시의 성향이 강하더라도 자기 논리대로 이끌어가지는 못한다. 결국은 협의를 통해 중간점을 찾는 정도로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지금 연준에서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한다 하더라도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이라든지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협의를 해서 유동성을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재무부에서 같이 그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연준에서 유동성을 조금 줄인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바이백이라든지 경기부양책이 나오는 형태로, 그리고 재무부에서 조금 돈이 없다? 그러면 연준에서 장기채든 단기채든 매입해주는 자산 매입 형태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공유하는 형태로 조금 흘러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워시가 임명이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일단은 지명은 됐고, 투표는 해야 되고요. 그게 아마 4월 달에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청문회가 아마 3주에서 4주 뒤에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힌 건 아닌데, 보통 한 3주에서 4주 뒤에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인터뷰를 조금 들어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위축되었다 판단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텔레그램 올린 글들만 조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금 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도 일단은 금과 은이 조금 폭락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도 같이 그에 대한 영향으로 빠지긴 했으나 비트코인은 합배 평가절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내려와서 가격 수혜를 받는, 금과 은이나 주식처럼 수혜를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은 투기적 수요, 즉 거품이 덜 껴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속 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갈 때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조금 같은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금과 비트코인은 성격이 조금 같다. 그래서 금 자산 시장이 조금 내려온다면 비트코인으로 조금 향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라는 곳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향이 안전자산에 조금 치우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위험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 성격적인 차이가 조금 크죠. 그래서 이 자금들이 금에 대한 자산이 조금 빠질 시에는 비트코인으로 차라리 흘러 들어간다 라는 논리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뉴스를 하나 들고 왔고요. 금의 버블 현상과 조정은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금을 사기 위해 줄까지 서면서 투기적 현상이 강했었고, 그로 인한 버블이 심각한 형태로 케빈 러시 임명으로 선물 시장에서 미래 수요, 돈을 빌리며 투자하는 수요가 먼저 연쇄 청산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 이 전문가의 말은 비트코인은 금 대비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하락, 이는 과거 강세장 직전 바닥 구간에서 관측됐던 수준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금의 하락은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과 이 같은 흐름은 2월, 3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사를 들고 왔고, 그러면서 조금 유동성이 조금 얼마나 조금 금의 형태가 버블이 끼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얼마나 조금 저평가 영역에 조금 들어와 있는지 같이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M2 글로벌 통화량 차트,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M2 글로벌 통화량은 선행적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이 25년도 초에 나타났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죠. 계엄령도 있었고 미국의 강달러 현상으로 인한
한 차선에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이동을 했고 이탈을 했고 그리고 서학개미 증가가 나타났고 그로 인한 저평가 영역이 도달하면서 결국은 이 유동성 갭을 메꾸러 가는 형태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때부터는 미국 주식시장보다 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은 나스닥 차트와 M2 글로벌 통화량 이게 금 차트입니다. 금 차트는 뭐 M2 글로벌 통화량보다 수요가 더 급진적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만큼 버블이 조금 끼는 장세로 흘러갔다. 조정은 필요했던 구간으로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사진 나스닥은 M2 글로벌 통화량 그대로 따라간 두 번째 사진은 금 조금 버블이 뛰는 형태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먼저 비트코인 차트란다. 비트코인 M2 글로벌 통화량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 차트 지금 갭이 엄청나게 커졌죠. 유동성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습니다. 25년도 초에 코스피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은 결국은 유동성을 외면하는 자산군은 없다. 유동성을 외면하는 자산군은 없다. 결국은 저갭을 채우러 올라갈 것. 알트코인들도 저갭을 메꾸러 갈 거다. 현재 비트코인은 25년도 초에 코스피와 같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도 21년도 초 불장 때 여기서 이만큼 조정이 나오고 M2는 상승하고 있을 때 이런 갭이 단기간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재차 그 효과를 갭을 메꾸러 가는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제 이것만 보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네모 박스권 8개월가량 행보 후에 올라간 영역 강한 지지율로 작용될 자리이다. 일단은 비트코인 평균 채굴 원가가 95,000달러에서 108,000달러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말 비트코인 평균 채굴 원가는 18,000달러에서 20,000달러였다. 16,500달러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은 평균 채굴 원가 밑으로 가격이 내려오면 일단 채굴업자들의 항복이 나타나고요. 축적 구간으로 조금 바뀐다라는 말이고 역사적으로 바닥에 도달했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최신 장비를 사용하고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기업도 평균 채굴 원가가 7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밑에 수준으로 내려왔다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점은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바닥 신호를 왔다. 역사적 반복 현상. 22년도 말과 같은 상황이다. 가격이 채굴 원가 밑으로 추락함. 그리고 두 번째 채굴자들이 버티다 못해 기계를 끄고 채굴을 하지 않는 물량을 투매하는 현재는 항복 구간으로 축적 구간 들어간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한 그 직후 바닥이 형성됨. 그리고 특히 해시레이트에서 관찰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자체 부분에서 채굴업자들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다 단기간 공급이 빠르게 많아질 수 있으니까 채굴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많이 채굴을 하면 채굴 난이도를 올리면서 해시레이트가 올라가죠. 그리고 채굴업자가 조금 줄어들면 채굴을 많이 하지 않으면 채굴 난이도가 같이 다운돼요. 그 논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은데 이럴 때도 2018년도 큰 하락장 그리고 이랬을 때도 해시레이트의 급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21년도 여기 때도 푹 내려왔을 때 해시레이트의 급락이 있으면서 크게 상승했고 그리고 최근 해시레이트는 거의 한 40%에서 50%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지금 현재 까라고 보시면 좋은데 고점 대비 40에서 50% 떨어짐 채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 이거는 아까 했던 데고 와 기계를 아예 끄고 채굴을 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형 뭐 아까 75,000달러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거. 그리고 주봉 차트 RSI가 감해도 영역 주봉 차트에서 나타나면 조금 역사적 최저점 신호였다. 그 부분이 살짝 안 왔거든요. 거의 근접하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여기 8개월가량 행보했던 구간 그만큼 매물대가 조금 강하게 쌓여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75K 저점은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여기까지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73K에서 60K 후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84.4K나 85.4K, 89K 많이 올라온다면
98K에서 90.6K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여기 저점 근처라든지 여기 매물대까지 내려오는 하락이 나온 후에 다시 반등 그러면서 여기 매물대까지 올라온 후에 밀림 다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 기간들이 결국 126K를 뚫는 기간이 6월달에서 한 9월달 일단은 제 예측이 일단은 틀렸죠. 원래 여기 80K 왔을 때 101.6K, 106.7K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80K를 이탈하면서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 또한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결과값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갭, 라울팔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진, 악어 입처럼 벌어진 이 갭은 결국은 유동성 효과를 보러 갈 것이다. 라울팔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긍정 요소가 많아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매입,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자산 기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10억 달러. 그리고 트론에서 같이 동참하겠다. 저스틴 써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치가 티지가 조금 배당금을 올리면서 신규 자금을 확보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또 움직임이 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좋은 점도 많은데 너무 시장이 극단적으로 조금 억눌려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받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나 차츰차츰 바뀔 것이다.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코인 하나하나씩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엑시 인피니티 여태 2,000원 후반대, 2,000원 중반대까지 조금 기다리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2,900원에서 2,700원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3,200원, 3,400원, 3,700원, 4,100원까지 오면은 전액 매도, 분할 매도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 입절이 나갔고, 그러면서 2,79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니까 2,790원 밑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해 보자.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공유했던 걸 같이 공유해 드렸죠. 이렇게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2,000원 후반, 2,000원 중반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 현재 2,70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시적 반등이 있은 후 이번에 찍은 저점은 한 번 더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3,200원, 3,400원, 3,700원, 4,100원 오시는 매도 후 2,700원 아래에서 대기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2,790원 아래 매수 대기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하고 2,790원, 2,300원대까지는 해서 분할 매수 괜찮아 보인다. 목표가는 조금 참고하시라. 검색하면 나온다. 텔레그램 회원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크코인 제가 멤버십 회원방에 올려드렸던 글인데 330원일 때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407원, 458 구간은 올게 될 것으로 보이고 300 부근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51, 581 결국 테스트하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아크코인 보시면 407원에서 458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300원대로 내려왔죠. 여기에서 20% 매도를 했다라고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360원대에 다시 재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내려간 상황인데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긴 해요. 300원대 여기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한 후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이 길었는데 이 부분 조금 내일 방송이나 모레 방송에 조금 더 알트코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알트코인들의 순환 랠리는 조금 변형돼서 계속 돌면서 나올 겁니다. 지금 안 오른 코인들을 조금 매물대를 잘 보고 보면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왜 아크코인은 여기 자리에 와서 밀릴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 위에서 지켜줬던 레벨을 이렇게 지켜줬던 레벨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켜줬던 레벨 여기는 다시 올라오더라도 밀릴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라오면 단기간 올라올 수 있는 레벨은 맞아요. 올라오면은 밀리는 레벨. 그러면 이런 코인들이 지금 한두 개일까요? 더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